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부실 시공된 H빔 구조 보강에 대한 보완 시공을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실 시공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업체가 임의대로 구조 보강 공사를 했으나 부분별로 부실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사실 부분별로 부실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보완 시공을 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의 순서가 1층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200에 200의 H빔 구조가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하부 쪽에 이렇게 윙플레이트를 접합을 해서 기둥부를 연결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부 부분을 보시면 이 빔과 빔이 서로 연결되는 접합되는 부분에는 보강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런지와 플런지 사이에 보강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보강판을 대서 용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해할 수 없는 H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각파이프라고 볼 수 있겠지만 H빔이 맞아요. 여기는 어떤 판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여기는 철판 특유의 그 소리가 납니다. 자, 상부에도 보면은 하부는 125에 125 H빔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부에는 100에 100에 H빔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보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특히나 이런 연화조 건물은 기존에 이렇게 벽이 존재를 했을 때 이 벽을 걷어내고 이 벽의 위치에다가 H빔 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보시면은 기존에 벽이 어디 존재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빔이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구조가 있죠. 보고 계시는 200에 200의 H빔 구조에서 앞으로 볼을 설치를 하고 기둥을 해당 부분에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해할 수 없게 H빔 구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모두 철거를 하고 기존의 200에 200의 H빔 구조에서 연결을 해서 새로운 구조체를 신설을 해줄 예정입니다. 1층에 대한 보강공사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H빔을 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 형태의 H빔 구조를 설치를 해서 가장자리 쪽에도 기둥 설치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나, 현재 보시면은 역시나 기둥과 보가 접합되는 부분에 보강판이 설치 안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앞쪽 부분도 보시면은 심지어 베이스 플레이트에 앵커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빔 구조체가 혹시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게 되면은 하부 쪽에는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H빔과 H빔을 이어서 용접을 해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조보강공사는 H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은 H빔을 접합을 해 사용할 때는 보강판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절단된 H빔, 사이즈가 맞지 않은 H빔을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십자가 형태의 크로스 부분도 접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두 강접합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하부에 보강판을 대고 접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부 구조는 현재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 화정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흔들릴 우려가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당 부실 구조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층은 다행히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층을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 부분 마찬가지로 1층과 동일하게
125에 125짜리 H빔을 하부에 걸고 상부에 100에 100의 H빔 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 125에 125 H빔 양쪽에 철판을 대서 접합을 하기로 했고요. 상부 100에 100 H빔에는 보강판을 대서 일정 간격으로 보강판을 대서 이 구조체의 강성을 높이기로 보강 플랜을 세웠습니다. 안쪽에 빔이 얼마나 묻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5에 125의 H빔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은 오히려 또 200에 200의 H빔이 설치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조 계산을 안 하고 철거 업체가 임의로 보강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주가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공한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건물이 최악의 경우에는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보강공사는 보강공사가 끝난 대로 바로 구조기술사에 도장이 찍힌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구조보강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작업완료 보고서를 받으시고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보강한 구조가 구조안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 그 구조는 부실하게 시공이 된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시공을 한 업체에게 구조안정성 검토를 받아서 구조 진단이나 해당 설치한 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구조기사의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꼭 받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아래층에서부터 말씀드린 보강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보안 조치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